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전립선 결찰수를 받고 나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요즘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도 결찰술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로리프트 수술 받고 나서 실패했을 때 생기는 증상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립선 결찰술 치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귀중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싶지 않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첫 번째, 전립선 결찰술을 받았는데도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약을 못 끊는 경우, 사실 이럴 때 병원에 가면 이번에 수술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니까 좀 기다려보자, 아니면 일단 약을 다시 먹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확률이 높아요. 전립선 결찰술 수술을 받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가 않거나 약을 계속 먹고 있다면 사실 결찰술 치료는 실패를 한 겁니다. 만약 수술 후에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진다면 사실 원래 그분은 굳이 전립선 결찰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분들은 약만 가지고도 증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전립선 결찰술을 받고 오히려 소변 증상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 세 번째, 수술을 받고 나서 혈뇨, 방광결석, 염증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전립선 결찰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증상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시거나 아니면 수술하고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전립선 결찰술을 받고 나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제 외래를 찾아왔던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 환자는 수술하고 나서 별로 증상이 좋아지는 게 없어서 약을 계속 드셨어요. 그렇게 그럭저럭 오래 지내시다가 소변 볼 때 아프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새로 생겨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환자의 방광내시경 사진인데요, 결찰사, 유로리프트 실이 전립선을 충분히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진은 저한테 4년 전에 전립선 결찰술을 받고 증상이 아주 좋아진 환자의 초음파입니다. 소변 배출되는 출구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실패 사례와 확실한 차이가 보이시죠? 이 환자의 방광내시경에서 전립선 결찰사가 고정하는 부위 위에 돌이 붙어 있었어요. 전립선 결찰사가 지나치게 안쪽으로 이식돼 있으면 전립선이 효과적으로 당겨지지 않고 방광 안으로 결찰사의 고정부가 노출이 돼서 그 위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경우에는 결석으로 인한 혈뇨 증상을 아주 불편해 하셨고 전립선 결찰사는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수술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광 내의 결석 제거, 결석의 원인이 된 결찰사 제거, 전립선 비대의 근본적인 교정,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환자는 수술 후에도 사정 기능을 아주 강력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보통 1차적으로 추천드리는 폴랩 수술 대신에 워터젯 로봇 수술로 재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워터젯 수술로 사정 기능 보존에 신경을 쓰면서 비대 조직을 충분히 제거를 하였고 방광 내시경을 한 번 더 봐서 결석과 전립선 결찰사를 같이 제거를 했습니다. 환자의 수술하고 6주 후의 진료 기록인데 환자가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혈뇨, 통증이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정 기능 또한 수술 후에 잘 유지가 되었고 소변 불편 증상은 아주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환자 수술 전에 소변 불편 증상 점수는 16점이었는데요. 그 점수가 5점으로 줄었고 삶의 질 점수는 4점에서 1점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자가 전립선 결찰술을 받고 생겼던 문제는 아주 잘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은 운이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저를 찾아와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잘 해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수술을 받아라 라고 수술만 권유하는 병원, 한 가지의 어떤 아주 비싼 수술만 고집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비대증 수술 받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전립선 결찰수를 받고 나서 오늘 보여드렸던 환자처럼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의 부작용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증상이 전혀 좋아지는 게 없다. 그리고 여전히 약을 먹는다.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증상이 더 불편해졌다. 세 번째, 수술 받고 나서 혈뇨, 결석, 염증 등의 새로운 부작용이 생겼다. 전립선 결찰수를 받고 나서 이 세 가지 증상 중에서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다면 빨리 비뇨기과를 한번 다시 찾아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전립선, 소변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알고 싶으시면 영상 밑에 링크되어 있는 제 블로그 찾아와 보셔도 좋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시면 영상을 카톡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또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